위로는 감정의 품이자 현실로 건너가는 다리다. 진심은 마음을 덮고 균형은 길을 연다. 너무 따뜻하면 안일해지고 너무 차가우면 상처가 남는다. 위로의 완성은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에 있다. 5. 희망성 다시 일어서는 빛. 위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비추는 등불이다. 괜찮아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걸을 수 있어로 이어져야 한다. 희망은 위로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쓰게 하는 연필이다. 고통 속에서도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절망은 완전하지 않다. 희망의 위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그 너머의 내일을 함께 바라보게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내가 다시 웃을 나를 믿어.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며 사람을 다시 세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효과. 희망이 담긴 위로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삶의 의지를 다시 점화시킨다. 진짜 위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남긴다. 희망은 위로가 완성되는 순간 피어나는 불빛이다. 믿고 있어라는 한마디가 괜찮아보다 오래 남는다. 위로의 목적은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것이다. 1. 구체성, 환경과 목표의 연결. 몰입은 마음속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정리된 책상 질서 잡힌 데스크톱 심지어 켜진 창 하나에도 집중의 방향이 숨어 있다. 공간이 명료하면 생각도 명료해진다. 질서는 몰입의 첫 문장이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도구만, PC에는 지금 할 일과 관련된 창만 남겨두자. 그 단순한 구획이 뇌에게는 이제 시작하라는 신호가 된다. 환경이 깔끔할수록 목표는 선명해지고 집중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물리적 공간이 정리되는 순간 내면의 혼란도 자연히 가라앉는다. 효과. 정돈된 환경은 몰입 진입에 인지 부하를 줄이고 생각의 방향을 해야 할 일에 즉시 고정시킨다. 정리된 공간은 몰입의 지도다. 외적 질서는 내적 집중의 발판이다. 깔끔한 책상 위엔 한 줄기 선명한 생각이 자리 잡는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집중을 지배한다. 이 진정성 몰입을 지지하는 환경.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곳에는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다. 책상 위에 메모 하나, 벽에 붙은 한 줄 문장이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환경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삶의 모양을 닮아간다. 몰입은 단지 집중의 기술이 아니라 왜 여기에 있는가를 잊지 않는 태도다. 이 공간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자라는 실험실처럼 느껴질 때 일은 일거리가 아니라 꿈의 일부가 된다. 공간이 진심과 맞닿는 순간 집중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시간은 더 오래 더 깊게 머문다. 효과. 진짜 이유와 환경이 일치하면 몰입의 지속력이 높아지고 작업 공간 자체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 공간은 마음의 풍경이다. 진심이 깃든 공간은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한다. 몰입은 집중의 기술이 아니라 이유의 지속이다. 진정성은 환경의 방향을 공간에 의미를 준다. 3. 적절성 환경과 리듬의 타이밍. 몰입에도 계절이 있고 하루에도 리듬이 있다. 햇살의 각도 소리에 높낮이, 공기의 온도까지 모두가 집중의 흐름을 빚어내는 시간의 악기들이다. 시간이 나를 밀어줄 때 몰입은 저절로 깊어진다. 아침엔 떠오르는 빛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저녁엔 잔잔한 조명 아래에서 아이디어를 펼친다. 낮에 에너지는 방향을 세우고 밤의 고요는 생각을 다듬는다. 리듬과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몰입은 억지가 아니라 강물처럼 자연스레 이어진다. 효과. 환경의 시간 리듬을 인식하면
집중력의 기복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몰입의 패턴이 형성된다. 몰입은 시간의 음악 위에서 춤춘다. 환경이 리듬을 이해할 때 집중은 부드럽게 이어진다. 흐름에서 태어난 몰입이 억지로 만든 몰입보다 오래 간다. 적절한 타이밍은 몰입의 문을 가장 쉽게 연다. 4. 균형성 자극과 안정의 조화. 몰입은 정적 속의 생명이고 안정 속의 미묘한 떨림이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잠들고 너무 요란하면 생각이 흩어진다. 집중은 그 사이의 온도, 적절한 자극과 적절한 안정의 균형 위에서 자란다. 빛은 눈을 깨우고 질서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잔잔한 음악 한 곡, 부드러운 조명 한 줄, 정리된 책상에 숨결 하나가 몰입의 리듬을 부드럽게 되살린다. 균형 잡힌 환경은 뇌의 피로를 줄이고 몰입의 시간을 길게 느린다. 그 안에서 사람은 집중하면서도 편안하고 긴장하면서도 평화롭다. 효과. 적정 자극과 안정의 조화는 몰입의 지속성을 높이고 장시간의 집중에도 마음의 여유를 지켜준다. 몰입은 고요와 움직임이 교차하는 순간에 피어난다. 자극은 불을 켜고 안정은 불을 지킨다. 균형 잡힌 환경은 집중의 숨결을 길게 만든다. 몰입은 조화로운 리듬 위에서 완성된다. 5. 성장성 몰입을 확장시키는 환경. 환경은 한 번의 집중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다음 몰입을 준비시키는 생태계다. 화이트보드 위의 흔적, 노트 가장자리의 메모, 정리된 책상 위의 한 줄 계획.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몰입을 부른다. 좋은 환경은 오늘의 몰입을 내일의 시작으로 이어준다. 오늘의 집중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내일 다시 아이디어로 되살아나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몰입의 순환이다. 환경이 나를 기억하고 나는 그 환경 속에서 다시 몰입한다. 그 반복이 쌓이면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 효과. 기록과 피드백을 담아내는 환경은 몰입의 지속성과 창의적 확장을 동시에 촉진하며 자기갱신형 학습 창조 루프를 형성한다. 좋은 환경은 몰입을 기억한다. 오늘의 흔적은 내일의 몰입을 부른다. 공간이 곧 성장의 루프가 될 때 몰입은 끝나지 않는다. 기록하는 공간은 생각을 진화시키는 플랫폼이다. 1. 구체성, 환경과 목표의 연결. 강의는 듣는 시간이 아니라 몰입의 실험실이다. 무엇을 얻을지 정하지 않으면 소리는 흘러가고 의미는 남지 않는다. 목표가 있는 귀는 더 깊이 듣는다. 오늘 강의에서 소통 방식 개선 아이디어 3가지만 뽑아내겠다. 고 결정하자. 그 한 줄의 구체성이 뇌를 깨우고 몰입의 문을 연다. 목표가 명확하면 필요한 정보만 선명히 걸러지고 강의가 끝날 때쯤엔 이미 손에 아이템이 쥐어진다. 효과. 구체적 포인트를 설정하면 정보의 밀도가 높아지고 수동적 청취가 창의적 몰입으로 전환된다. 구체성은 몰입의 첫 좌표다. 듣는 순간 무엇을 얻을지 정하면 강의는 산책이 아니라 탐험이 된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청취는 곧 창조의 시작이다. 귀가 아니라 의도가 몰입을 만든다. 이 진정성 몰입을 지지하는 태도. 몰입은 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이건 나에게 필요해라고 느낄 때에야 깨어난다. 필요에 대한 진심이 집중의 불을 밝힌다. 강의의 모든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라도 내 삶이나 일과 맞닿는다면 그 순간부터 몰입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적 추진력이 된다. 예를 들어 이 강의의 아이디어가 내가 만드는 앱의 아키텍처가 될 수 있겠다. 이 한 줄의 자각이 받아 적는 손끝을 창조의 출발선으로 바꾼다.
진정성 있는 몰입은 기록을 넘어 발화로 이어진다. 듣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생각이 태어난다. 효과. 학습의 이유를 내 삶의 맥락과 연결하면 몰입은 즉각적인 아이디어 생산력으로 확장된다. 몰입은 진심이 있는 방향으로 흐른다. 왜 듣는지 아는 순간 배움은 창조가 된다. 마음이 납득한 지식만이 오래 남는다. 진정성은 몰입의 불시이자 창의의 첫 단어다. 3. 적절성 리듬과 맥락 맞추기. 몰입은 모든 것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적절한 순간에 흘려보낼 줄 아는 유연함에서 깊어진다. 집중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강의의 모든 문장을 쫓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담지 못한다. 대신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 찰나에만 재빨리 메모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것이 바로 몰입의 리듬을 타는 법이다. 말의 속도와 나의 사고 속도가 서로 호흡을 맞출 때 배움은 단순한 청취를 넘어 공명이 된다. 몰입의 리듬은 강의의 리듬과 만날 때 완성된다. 그때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 않고 마음으로 흘러든다. 효과. 강의의 맥락과 자신의 집중 리듬이 일치하면 정보 흡수 효율이 높아지고 몰입의 질이 노력형에서 자연형으로 전환된다. 몰입은 타이밍을 이해하는 집중이다. 모두를 잡으려 하면 흐름은 사라진다. 포인트만 붙잡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배움을 얻는다. 집중의 리듬이 배움의 리듬과 만날 때 이해는 공명이 된다. 4. 균형성 자극과 안정의 조화. 몰입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지만 재로 남지 않으려면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즉시의 메모는 불씨를 지키고 뒤이은 확장은 안정으로 완성한다. 강의 중 생각이 번쩍일 때마다 세 줄만 적어라. 그 짧은 기록이 몰입의 증거가 된다. 강의가 끝난 뒤 10분 동안 그 불씨를 천천히 불어넣어 아이디어로 키워라. 너무 빨리 확장하면 산만해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공감은 금세 사라진다. 신속한 기록과 이후의 확장그 균형 사이에 몰입은 오래 머문다. 몰입은 흥분과 정리가 교차하는 리듬에서 살아난다. 그 균형 위에서 생각은 오래가고 결과물은 말 대신 의미 있는 형태로 남는다. 효과. 즉각적인 기록이 몰입의 온도를 유지하고 이후의 확장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 창의적 결과로 이어진다. 몰입은 흥분과 정리의 호흡 위에 선다. 즉시의 기록은 불씨, 뒤늦은 확장은 바람이다. 균형 있는 배움은 오래 남는다. 몰입의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서 완성된다. 5. 성장성 무제한 확장을 위한 구조. 강의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배움의 끝이 아니라 창조의 첫 줄이다. 머무르면 배움은 기억이지만 나누면 성장이 된다. 오늘 강의의 한 문장을 테면 그 안에 공유라는 단어가 내일의 소통 카드 아이디어로 자라난다. 그 아이디어가 팀과 커뮤니티에 전해지고 피드백이 돌아오며 배움은 또 다른 배움을 낳는다. 이 반복이 쌓이면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순환하는 생태계가 되고 몰입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듣고 만들고 나누고 다시 배우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장의 루프를 완성한다. 효과. 강의 내용이 실천 창작 공유로 이어질 때 배움은 지속적 동기와 창의적 확산 구조로 발전한다. 강의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다. 지식이 나누어질 때 몰입은 살아난다. 한 문장은 아이디어가 되고 아이디어는 다시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된다. 성장하는 몰입은 멈추지 않는다. 1. 구체성 감사의 명료함. 감사는 막연한 고마워요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 속에 상황과 이유가 담겨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향한다. 구체성은 감사를 진심으로 만든다. 어제 피곤했을 텐데 끝까지 자료 준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 한 문장 안에는 노력에 대한 인식 공감의 온기관계의 신뢰가 함께 있다. 감사는 표현이 아니라 관찰이다. 상대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알아채는 순간 감정은 문장보다 더 깊이 전달된다.
감사를 구체화하면 상대의 자존감과 연결감을 높이고 관계를 신뢰의 단계로 끌어올린다. 막연한 감사는 공기 중에 흩어지고 구체적 감사는 마음에 남는다. 진심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감사는 고맙다는 말보다 왜 고마운지의 이유에서 완성된다. 구체성은 감사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다. 이 진정성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힘. 감사는 문장이 아니라 진동이다. 말보다 먼저 마음의 결이 상대에게 닿는다. 진심은 목소리의 온도로 전해진다. 형식적인 감사합니다는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한마디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감사는 억지로 꾸미는 태도가 아니라 표정, 호흡, 말의 속도까지 어우러진 전달의 예술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상대의 마음에 포근히 안착한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깊게. 그럴 때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연결의 언어가 된다. 효과. 진심 어린 감사는 신뢰의 호르몬을 자극해 관계의 안정감을 높이고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한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로 전해진다. 형식은 금세 사라지지만 진심은 오래 남는다. 따뜻한 표정 하나가 긴 문장보다 깊은 감사를 대신한다. 진정성은 관계의 온도를 맞추는 감정의 손길이다. 3. 적절성, 타이밍과 맥락의 리듬. 감사는 리듬의 언어다. 너무 늦으면 식고 너무 이르면 어색하다. 감정이 따뜻할 때 바로 건네야 그 온기가 그대로 마음에 닿는다. 감사의 진심은 타이밍 안에 숨어 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함께한 이의 수고를 곧바로 인정하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피로를 녹이고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 작은 배려에도 즉시 반응하라. 지금이라는 순간이 감사의 진심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감사는 타이밍이 생명이고 그 타이밍이 관계의 신뢰를 키운다. 효과. 적절한 시점에 감사는 즉시 보상 회로를 자극해 상대의 동기와 친밀감을 동시에 높인다. 감사는 때를 아는 지혜다. 타이밍은 말보다 강한 진심의 증거다. 지금 고마워가 나중에 고마워보다 10배 깊다. 마음의 리듬과 말의 리듬이 맞을 때 관계는 흐른다. 4. 균형성, 감정과 표현의 균형. 감사는 한쪽으로만 흐를 때는 불완전하다. 진정한 균형을 이루려면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감사를 전해야 한다. 감사는 타인에게 나갔다가 나에게 돌아와서 완성된다. 큰 도움에만 반응하지 말자. 작은 배려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친절에도 감사할 줄 배우자. 그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히 잇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자. 내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리고 덧붙이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 감사는 나와 타인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순환이다. 그 균형이 잡히면 감정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깊어진다. 효과. 균형 잡힌 감사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지속적 동기를 만들어낸다. 감사는 나에게서 시작해 나에게로 돌아온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행복의 범위가 넓어진다. 자신을 잊지 않는 감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 균형 잡힌 감사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5. 성장성, 감사를 삶을 확장시키는 순환. 감사는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여는 언어다. 진짜 감사는 말에서 행동으로 자란다. 고마워, 다음엔 내가 내 프로젝트를 도울게. 그 한 문장에는 다시 이어지겠다는 약속과 서로의 성장이 교차하는 순환이 담겨 있다. 감사의 끝은 다시 함께로 돌아온다. 받은 도움은 또 다른 도움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모여 신뢰와 협력의 생태계를 만든다.